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성대TV의 준PD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전해드릴 거냐면 바로 송영길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송영길이 조만간에 소원 성취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이 곡간지기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곡간지기. 자, 그러니까 곡간지기라고 한다면 뭡니까? 바로 돈을 어떻게 뿌렸는지 그 뿌리는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 조만간에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을 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그 곡간지기를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미 녹취록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미 들어봤던 녹취록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퍼즐 맞춰볼 예정이니까요. 우리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이재명은 불철주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전선동.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러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인천 가서 후쿠시마 처리수 장외투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게 안 먹히나 봅니다, 친구 여러분. 네, 안 먹히나 봐요. 이재명이 이 자리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오염수 대신 핵폐수라고 부르겠다. 야,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제 처리수가 아니도 오염수인데 오염수 대신에 핵폐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그냥 막가자는 거죠, 친구 여러분. 네, 막가자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분명히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핵폐수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에서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50배인데 거기다가 중국이 23기를 더 짓고 있는데 그럼 이거 뭐라고 말할 겁니까? 네? 이거 슈퍼 울트라 핵폐수라 그럴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재명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 먹히면 핵폐수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안 먹히면. 네? 결국 뭐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결국에는 또다시 괴담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게 만들어서 그 불안감으로 선전선동을 일으키고 그걸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 공격거리로 삼아가지고 총선까지 이어가 보겠다라는 게 이재명 생각인 건데 이게 먹히냐고요. 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거에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음줄이 탔습니다. 자,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대요,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염수 반대 서명 운동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명이 생각보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시도당별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누가 더 많이 받아오냐며 지금 실적 압박까지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이재명은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야, 초교 교사 학생 편지를 공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 초등학교 학생이랑 교사가 이재명한테 이런 걸 보냈답니다. 학생들이 보냈대요. 이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가지고 바다 생물을 지켜달라라는 이런 편지를 이재명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참 그래요, 친구 여러분. 아니, 우리 최소한 어린 학생들은 좀 이용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린 학생들은 이용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처리수를 넘어 오염수라 부르고 오염수를 넘어 핵폐기물이라 부르고 이제는 게다가 학생들 편지까지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선전선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어요? 자신의 이런 선전선동을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학생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친구 여러분, 실제 교사가 보낸 거예요. 학생들과 함께 교사가 보낸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그냥 완전히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멋대로 늘어놓은 겁니다. 그럼 제가 걱정인 게 무엇이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학적 근거 없이, 그 어떠한 논리성 없이 그냥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만의 공포 정치로서 학생들에게 문제 있다는 식으로 주입을 시켰고 그 주입을 들은 학생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이재명한테 보낸 거 아니겠어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이것 때문이라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학생들, 선생님이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알려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선전선동, 전혀 비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비단 사교육개혁뿐만이 아니라 공교육개혁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공교육개혁까지. 최소한 공부를 좀 해야죠. 선생님이라면은. 모른다라면. 네? 공부를 좀 해야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학생들을 속여 먹고 있고 그 학생들이 편지를 이재명한테 보내고 있고 이재명은 얼씨구나 좋다고 그 편지를 본인 SNS에 공개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또 정치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무엇보다 저는 이거 보고도 진짜 참 대단한 생각 들었습니다. 자, 전교조가 교사 7만 명에게 일본 오염수 서명 메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엄연한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자, 왜냐? 이거 전교조가 명단을 갖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전교조가 갖고 있어야 될 명단은 뭡니까?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알려지기로는 약 3,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만 명 가까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공적 시스템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겁니다. 이건 엄연한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왜냐? 나는 전교조에다 내 개인정보를 준 적이 없는데 전교조가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고서는 일본 처리수 서명해달라고 메일을 보냅니까? 네? 불특정 다수에게 무려 7만 명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교육부가 수사 의뢰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수사 의뢰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저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이 선전선동에 이렇게 대처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15일부터 그러니까 지난부터 매일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서 브리핑을 할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해양 방사능 조사를 2배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이 지금까지는 92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곳으로 늘리고요. 세슘, 삼중수소 농도 분석도 원래는 핵종별 1에서 3개월이는데 이거를 격주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이 비과학적인 것을 과학적인 대처로서 윤석열 정부는 하나하나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좀 더 많이 알려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무엇보다 최근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의도적인 허위 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영상 간략하게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입 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한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서 우리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좌파들의 비과학을 과학으로 대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자리를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언론에 보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자리들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그리고 실제 부처가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계속해서 이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된 이 좌파들의 가짜 뉴스, 허위 선동 계속해서 팩트체크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이재명이
왜 안 되는 이 선전선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을까? 바로 민주당이 지금 4분 5렬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실제 지금 민주당이 김은경이라고 데려와서 혁신위원장이라고 앉혀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돈봉투 사건 검찰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 혁신위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혁신위 참여 제안에 난색들을 표명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당 내에서도 면피성 혁신이다. 연락 와도 나는 안 하겠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네? 혁신위가 있으려면 뭐가 사라져야 됩니까? 이재명 지도부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그대로 있고 혁신위를 다시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이 혁신안은 뭐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냥 속임수, 네? 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든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 후쿠시마 처리수를 가지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먹힌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이 혁신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들. 실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자들이 계속해서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이성만의 SNS입니다. 이성만. 돈봉투 게이트 이성만이죠. 자, 이성만이 뭐 하고 있냐면요. 보세요. 지역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 지금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보십시오. 이번에는 윤관석. 네. 윤관석도 뭐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역구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진들을 올리고 있어요. 지역구 활동을. 네. 체포동의안 부결된 지 얼마나 됐다고. 방탄 국회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누구도 있느냐? 김남국도 이렇게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네. 손은 들고 있는 거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거. 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뭐 하는 겁니까? 아, 민주당은 반성할 기미가 없구나. 민주당은 계속해서 뻔뻔하구나. 라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 혁신위가 전혀 먹혀들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도 계속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송영길도 이러고 있습니다. 실제 좌파 집회에 가가지고 뭐 검사를 탄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려면 방탄조끼가 있어야지. 근데 송영길은 방탄조끼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탄핵하기 전에 송영길이 먼저 구속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검찰이 이 돈봉투 게이트, 특히 송영길의 이 뭡니까? 자금 흐름과 관련돼 가지고 곡간지기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곡간지기가 누구냐? 바로 송영길 보좌관이라는 거예요. 실제 검찰이 송영길 전 보좌관에 대해서 내주 재소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박용수입니다, 이름이. 박용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만 해도 돈봉투를 국회의원 등에 건넨 전달책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며 돈봉투 살포가 기획 단계부터 보고를 받고 돈을 분배하는 등 사실상 곡간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보좌관이 단순 전달책이 아닌 곡간지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송영길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곡간지기 역할을 맡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송영길 지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도 송영길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고 더 나아가서 송영길 알게끔 돈을 줬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정근이 뭐 했습니까? 송영길 보좌관에게 전달했음이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이런 메시지까지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송영길 보좌관이 단순 전달책이 아니라 사실상 고간직이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 송영길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모든 과정을 송영길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그 녹취록 내용이 이미 있어요, 친구 여러분. 이미 우리가 들었던 녹취록 내용에 그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 간단하게 듣고 방송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월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어, 일단 저기서 박도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당내 지역 인사에게 돈을 주는 방법을 논의하는 건데 여기 등장하는 박 씨는 송영길 전 대표 최측근 보좌관입니다. 이 전 부총장이 다른 방식을 제안하자 이 의원은 송 전 대표에게도 다 얘기된 방식이란 취지로 답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어. 있을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이후 돈을 실제 전달한 뒤 그 자리에 송 전 대표의 보좌관도 나왔더란 소식도 캠프 사람들끼리 나눕니다. 어제 아침이지 이성만이가 돈 준다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 갔더니 또 있고 또 있고. 박 보좌관은 수년 동안 송 전 대표를 보좌했던 최측근입니다. 자, 친구 여러분, 녹취록을 보시면 정황이 보이시죠? 네. 녹취록을 보이시면 정황이 보이십니다. 여기서 이정근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성만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 박땡땡 보좌관하고 다 얘기했어. 내가 받아서 내가 땡땡 주면 땡땡이 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만이 돈 봉투를 받아다가 송영길 보좌관한테 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정근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오빠. 오빠가 받아서 직접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이성만이 이정근한테 줘야 되는 돈인데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이성만이 이정근한테 준 게 아니라 송영길 보좌관을 거쳐서 주게 얘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정근이가 아니 나한테 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어떻습니까, 친구 여러분? 이렇게 돈 받는 자리에 송영길 보좌관도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보좌관이, 송영길 보좌관이 단순한 전달책이 아니라 바로 이 돈 봉투를 쥐고 있는 고간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돈을 얼마를 뿌릴 건지, 돈을 누구에게 얼마를 줄 건지, 그 사실상 그 모든 전달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계획에 있어서 바로 송영길 보좌관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송영길이 이걸 몰랐을까? 네? 보좌관이 실제적으로 일을 했는데 이걸 송영길이 몰랐을까? 송영길이 모르다라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정황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또 뭐도 있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송영긴 경성 컨설팅 업체를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자, 뭐겠어요? 바로 먹사연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먹사연과 관련된 부분. 네. 실제 송영길 캠프가 지급해야 되는 경성 컨설팅 비용을 먹사연이 허위 계약을 맺고 1억 원을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뭘 보고 있느냐? 바로 보좌관의 보고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요. 그것도 바로 녹취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록. 자, 이것도 어떤 녹취록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직접 한번 다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송영길 후보가 민주당 당대표로 뽑힌 직후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언급합니다. 용수가 이제 돈을 한테 받아서 이제 돈을 만드는 건 가 만들었고. 먹사연 회계 담당자 박모 씨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보셨습니까, 친구 여러분? 먹사연이 돈을 만들어서 누구를 줬다고요? 송영길 보좌관한테 줬다라는 겁니다. 네, 송영길 보좌관한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뭡니까? 돈봉투도 송영길 보좌관에 주어서 거쳐간 거고, 먹사연의 돈도 송영길 보좌관을 거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송영길 보좌관이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돈을 뿌린 사람이라는 거죠. 네, 돈을 뿌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 보좌관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누가 개입을 했겠다라는 겁니까? 바로 송영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그런 관련 정황 증거들이 지금 제가 들려드렸던 이 녹취록 내용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송영길 보좌관이 조사를 받는다는 것, 송영길 보좌관이 소환 조사된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송영길 보좌관의 구속영장이 쳐질 거라는 거고, 송영길 보좌관의 구속영장이 쳐진다라는 건 다음 타겟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송영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송영길과 관련된 구속영장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송영길 소원대로 소환될 거고, 송영길 소원대로 구속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덥다고 해요. 오늘 더위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